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기청소년 지도와 상담 시간입니다. 저는 담당 교수 최정경입니다. 자, 4주차 사이버 강의인데요. 자, 위기청소년 지도 과정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차를 통하여 이번 시간 학습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위기 청소년 지도 과정인데요. 첫 번째 접수 및 관계 형성, 두 번째 자료 수집과 사정에 관하여 이번 시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 과정과 지도 과정을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청소년 상담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청소년 상담 과정과 청소년 지도 과정이 유사하면서도 그 상담 및 지도 대상자, 상담 및 지도자에 따라서 또 실시 기간에 따라서 내용을 좀 다르게 하기 때문에 청소년 상담 과정과 청소년 지도 과정을 비교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설명해 드렸던 청소년 상담 과정은 초기 단계, 중기 단계, 종결 단계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초기 단계가 중요하죠. 접수 면접 상담의 구조와 진단과 평가, 사례 개념화, 목표 설정, 상담 계획, 청소년 상담 과정의 초기 단계에 대해서 설명 들었고 중기, 종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청소년 상담 과정에서는 우리 청소년 내담자라고 이제 대상자를 청소년 내담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이제 상담사 및 지도자는 청소년 상담사가 됩니다. 또는 뭐 심리치료사, 뭐 상담치료사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우리 이제 청소년이 주요한 내담자이기 때문에 청소년 상담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 과정에서 이제 주요한 상담 기관은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가 되고 있고요. 일반 상담실에서도 이제 청소년 상담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1년에 이런 상담 과정과 다르게 이제 지도 과정은 좀 절차나 그리고 또 대상자, 지도자들이 좀 달리하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 과정은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좀 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참고문을 보시면은 도광조 선생님이 이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복지 실천 과정을 청소년 지도 과정으로 이제 재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청소년 지도 과정은 사회복지 실천 과정과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소년 지도 과정은 뭐 상담 과정의 절차와 유사하나 이제 그 표현이 좀 다르고 그 안에 이제 상담 과정에서는 뭐 접수 면접을 초기 단계로 이렇게 초기 단계 하나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지만은 지도 과정에서는 첫 번째 접수 및 관계 형성을 맨 처음으로 이렇게 첫 번째로 절차상 첫 번째로 이제 제시가 되었고 두 번째 자료 수집과 사정, 세 번째 계획, 네 번째 개입, 다섯 번째 평가 및 종결, 여섯 번째 사후 관리 및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절차상은 이제 표현은 다르지만은 상담 과정과 좀 크게 다르지는 않고 표현이 뭐 사정이라든지 개입이라든지 그런 표현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겠고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청소년 지도 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대상자를 클라이언트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 과정에서나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는 클라이언트로 표현하고 상담 과정에서는 청소년 내담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제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이제 클라이언트란 용어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 지도 과정에서도 청소년 내담자란 표현보다는 클라이언트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 과정에서는 청소년 상담사나 심리치료사 등에 의해서 청소년 상담이 이루어지지만은 지도 과정에서는 뭐 상담사를 비롯해서 뭐 청소년 지도사, 뭐 사회복지사 등이 청소년 지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청소년 지도자라 하고 그 안에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지도 과정에서 이제 지도자는 청소년 지도자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고, 청소년 상담 과정에서는 이제 청소년 상담사가 당연히 청소년 상담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 과정에서 지도 실시 기간은 청소년 상담 과정에서는 뭐 상담복지센터나 일반 상담시설로 이루어지지만은 청소년 지도 과정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비롯 일반 상담실 포함해서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단체, 청소년 복지시설 등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상담은 주요 상담 기간은 한정이 돼 있다면은 청소년 지도 과정과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주요 지도 기간은 폭이 높다는 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청소년 복지 시설이 제시되어 있는데 뭐 청소년 쉼터 외에도 뭐 청소년 자립 지원관, 우리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 복지 시설이 뭐 청소년 쉼터뿐만 아니라 청소년 자립 지원관, 청소년 치료 재활센터,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 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에서도 다 청소년 지도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네,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이제 당연히 사회복지 이제 실천 과정을 하나로서 청소년 지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 상담 과정과 청소년 지도 과정을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이제 비교 내용을 토대로 이제 하나하나 청소년 지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 과정 첫 번째로 접수 및 관계 형성 단계입니다. 접수 및 관계 형성 과정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자는 클라이언트가 왜 기관을 왔는지 또 와서 어떤 욕구를 얘기하는지 어떤 문제를 얘기하는지에 정확하게 이제 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 지도자는 클라이언트가 처음부터 얘기를 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언어적인 것을 포함해서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욕구와 문제에 대해서 이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이제 청소년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이제 문제 욕구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클라이언트는 이제 기관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기관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이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내가 가지고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이 기관에서 적합하게 서비스를 해 줄 것인가를 모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단계가 이제 접수 및 관계 형성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을 우리는 이제 초기 면접, 인테이크라고도 합니다.
접수 및 관계 형성 과정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인테이크하고 접수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청소년 지도자 간의 이제 관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첫 인상이 이제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제 좋은 이제 첫인상을 가지고 클라이언트와 청소년 지도자는 적절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이제 유도를 해야 하게 됩니다. 자, 면접 후에 서비스의 적합성을 가질 때 접수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요. 이제 접수를 하기 전에 이 클라이언트가 가진 문제가 지금 현재 찾아온 기관에서는 이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할 경우 즉각적으로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A라는 기관에 B라는 클라이언트가 왔는데 A 기관에서는 B라는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해결할 수 없을 때 적절하게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 이제 의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뭐 억지로 뭐 이제 기관의 능력도 안 되는데 접수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당연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접수 및 관계 형성 과정에서는 클라이언트하고 청소년 지도자 간에 적절한 관계 형성을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가진 문제나 요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면접이 이루어졌을 때 기관에서 해결할 수 없을 경우라면 그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 즉각적으로 의뢰를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접수 및 관계 형성에 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괄적으로 말씀 내용을 더불어서 주요 활동 몇 가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첫 번째로 클라이언트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욕구와 문제를 잘 수용을 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게 필요하고, 자, 클라이언트들은 특히 이제 청소년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항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이 자발적으로 기관을 방문한 게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아주 비협조적으로 또 난폭하게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비협조적이고 난폭한 행동을 했을 경우 적절하게 저항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법이라든지 훈련이 이제 이제 가지고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클라이언트 문제 확인 및 욕구와 기대 확인. 너무나 세 번째 내용도 접수 및 관계 형성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내용이고요. 네 번째, 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기관의 한계점, 우리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혜가 안 될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이제 위탁하는 것까지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연결이 되죠. 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기관에서 서비스가 가능할 경우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접수를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서비스 수용 과정에 대한 안내 및 관련 소식을 이제 작성하는 거. 자, 주요 활동 6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클라이언트 청소년과 적절하게 관계를 형성해서 이제 비자발적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에 대한 저항을 없애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욕구에 대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우리 기관에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여부를 결정하고 이제 실제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면은 수행 과정에 대한 서비스 수행 과정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관련 서식을 이제 작성하는 게 이제 주요 활동입니다. 접수 및 관계 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자료 수집과 사정 단계인데요. 자료 수집과 사정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청소년이 이제 가출 후에 이제 기관을 방문하여서 이제 자료 수집하고 이제 사정이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요. 자, 자료 수집은 A라는 땡땡이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문제, 또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사항, 이런 것들을 모으는 것을 우리가 자료 수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료 수집은 클라이언트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모으는 일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기본적인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가지고 땡땡이가 가지고 있는 욕구와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는데요. 자료 수집할 때 클라이언트 문제에 대한 자료 수집도 중요하지만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잠재적 역량에 대한 자료 수집도 중요하다는 거. 뭐 가출을 했는데 뭐 온 가족하고의 문제라든지 또 친구 관계라든지 그런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자료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출한 청소년이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이제 강점에 대해서 뭐 이렇게 대인 관계를 잘한다든지 뭐 배려심이 많다든지 이런 강점들, 또 좋은 선생님이 또 계신다든지 좋은 지지자로서 선생님하고 연락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강점이기 때문에 그런 강점 관련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다. 사실 이제 자료 수집과 이제 사정은 거의 동시에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구분하기 힘든 점도 있지만은 일단 뭐 자료 수집은 말 그대로 이제 자료를 모으는 일이고 이제 사정을 좀 보겠습니다. 자, 사정은 자, 수집된 자료를 해석하고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여기서 이제 주관적 의미란 것은 청소년 지도자의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문제를 규정하고 문제의 인과적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문제가 무엇인가? 또 잠재적인 문제에 대해서 잠재적인 문제는 없는지, 그다음에 문제 양상은 어떠한지, 문제와 관련된 체계는 어떠한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체계가 이제 우리 체계란 말이 가끔 나오는데요. 체계란 말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은 이제 뭐 환경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문제와 관련된 어, 뭐, 뭐 친구 관계, 뭐 그다음에 뭐 가족 관계, 뭐 지역사회 지지 체계 이런 관련된 것은 어떠한가? 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정을 하게 되죠.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정은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는 해결의 의지가 있는지, 해결의 능력이 있는지 등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과정과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우리는 사정이라고 한다. 자, 자료 수집과 사정에 대해서 개념적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자료 수집원 소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자, 클라이언트 자신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또 자기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구두 진술이
매우 중요한 소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 또 주변인들하고 관계, 또 문제, 자기의 어떤 구두 진술이야말로 자료 수집의 가장 큰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거. 자, 두 번째, 자, 비언어적인 행동을 관찰하는 거죠. 자, 클라이언트의 이제 정서적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1차적이고 직접적인 정보를 우리는 비언어적인 행동의 관찰로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호작용의 이제 직접 관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클라이언트한테 가족과의 어떤 상호작용 과정이라든지 뭐 의사소통 유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재현하도록 해가지고 어 이제 청소년 지도자가 자료를 이제 수집하는 겁니다. 좀 쉽지는 않겠지만은 클라이언트가 뭐 재현을 잘 해주면은 좋은데 재현을 잘 못할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자료 수집원에 어떤 이런 방법도 있다. 자, 그 정도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자기 모니터링. 자, 클라이언트가 뭐 분노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은 분노 조절이 안 될 때마다 뭐 메모를 하게 된다든지 수첩에 메모를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스마트폰에 입력을 해가지고 뭐 하루에 몇 번 분노를 하는지 자기 행동 조절이 안 되는 걸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 모니터링도 자료 수집원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부수적인 정보.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부수적인 정보란 것은 뭐 가족, 친척, 이웃이라든지 뭐 친구라든지 또 뭐 A라는 기관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면 A 기관에 있던 그 전문가 전에 이제 지도했던 전문가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주변인들로부터 정보를 얻는 게 이제 부수적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심리 검사죠. 우리가 이제 많이 하죠. 뭐 심리 검사라는 게꼭 청소년 상담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청소년 지도사도 할 수 있고, 자, 청소년 뭐 사회복지사도 할 수 있고, 이제 심리검사는 어느 정도 소양이 갖춰져 있으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훈련도 받아야 되겠지만은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측정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내적 심리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과정이 이 심리 검사가 되겠고 뭐 자료 수집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리 검사는 그야말로 좀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신뢰를 할 수도 있고 많이 선호하는 편이다. 심리 검사였고요. 자, 끝으로 클라이언트와의 직접적 상호작용을 통해 얻은 청소년 지도자의 개인적인 경험, 그렇죠. 클라이언트하고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서 뭐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뭐 감정, 숨겨진 감정이라든지 뭐 의사소통 유형이라든지 뭐 대인관계 패턴이라든지 어릴 적 경험이라든지 지금 현재의 심리 상태라든지 그런 것들로 클라이언트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도자의 이제 개인적인 경험으로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거. 자, 뭐 7가지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동안 뭐 이런 여러분들이 뭐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자료 수집을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생각하셨겠지만 여기 이제 7가지로 정리를 해 드렸으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을 지도할 때 청소년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이 우리가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자료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더불어서 해석하고 분석하는 게 이제 사정 과정인데요. 자, 의사가
환자에게 이제 서비스가 아니죠. 치료죠. 치료를 해주기 위해서 진단을 하듯이 우리 청소년 지도자는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사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사정의 특성 좀 더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정은 지속적인 과정이다. 사정을 초기 면접 과정에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때 초기 면접 이제 인테이크 과정에서 얻어진 정보가 다 옳다고만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기 사정 초기 면접 이후에도 클라이언트가 가진 이제 문제라든지 상황이 이제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정은 지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 자, 두 번째, 사정은 클라이언트와 지도자의 양자가 참여하는 과정이다. 그렇죠? 예. 이제 사정이라는 것은 이제 클라이언트가 지도자가 상호 이해 속에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제 인식해 나가도록 돕는 과정이 이 사정의 과정이라는 거.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청소년 지도자가 참여하는 과정이라는 거. 자, 사정은 클라이언트의 강점들을 확인한다. 네, 이제 사정에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또 문제가 무엇인가, 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점이 무엇인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정의 네 번째 특성이었고요. 자, 사정은 판단을 동반한다. 당연하죠. 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적용해야 될 뭐 이론이라든지 뭐 관점에 대해서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그리고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관여를 시킬 것인가, 다양한 판단이 동반되는 게 이제 사정의 특성입니다. 사정의 특성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사정의 내용인데요. 이제 사정의 내용을 뭐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 사정입니다. 문제를 이제 규명하는 건데, 문제가 뭐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은 대체로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여기 7가지 안에 범주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연결이 되는데요. 대인관계 과정에서의 갈등 문제, 뭐 부모하고 갈등 문제, 또 형제 자매 간의 갈등 문제, 이런 뭐 의사소통 유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사회적 관계상의 불만족. 이제 뭐 가정 내의 관계를 넘어서 뭐 사회적인 관계라 했을 때 우리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웃과의 관계, 또 뭐 교회 활동하면서의 관계, 또 뭐 동아리 활동하면서의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사회적 관계라고 했을 경우, 거기서 사회적인 관계에서 뭐 열등감을 느낀다든지, 뭐 수줍어 한다든지, 자, 이런 것들도 다 사회적 관계상의 이제 불만족이 해당되겠습니다. 자기 패배감을 가지고 있다든지, 자, 이런 것들도 다 사회 관계상의 불만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역할 수행상의 어려움. 자, 청소년인 역할이라는 게, 뭐 내가 집에 가면은 이제 자녀로의 역할도 있고, 또 학교 갔을 때는 학생으로서의 역할, 이 다양한 역할이 있는데, 여기서 오는 어려움들이 되겠죠.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생각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기술이 부족해서 내가 학교 가면 공부도 못하고, 집에서는 또 뭐 자녀로서의 또 형제 뭐 자매로서의 형으로서의 누나로서의 그런 역할을 못했을 때
우리 청소년들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자, 네 번째, 자, 의사 결정상의 문제. 아직 이제 성인과 아동의 이제 중간 단계죠. 우리 청소년들이 가도기적인 단계에 있는, 자, 우리 청소년들은 완전한 성인처럼 뭐 인지 능력이라든지 더불어서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자, 의사 결정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의 진로 문제라든지 뭐 또 뭐 친구 관계라든지 뭐 이성 친구 관계, 여러 가지 공부하는 데서 있어서도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의사 결정상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당연히 성인이 아니고 미성숙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사 결정상의 문제도 이제 문제 중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부적합한 자원 문제. 우리 청소년들이 뭐 경제적으로 뭐 빈곤하다든지, 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자원 문제에 해당되겠죠. 물론 이제 우리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뭐 부모님이나 또 경제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용돈이 부족하고, 그런 청소년들은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심리 행동상의 문제, 그렇죠? 뭐 정서 상태가 불안하거나 또 우울이 심하다든지 이런 경우는 뭐 약물 남용을 했다든지 심리 행동상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스트레스적 사건에 대한 정서적 문제,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하죠. 스트레스적 사건이라는 것은 뭐 부모님이 갑자기 뭐 큰 사고가 났다든지 본인이 뭐 사고가 났다든지, 여러 가지 뭐 성적이 갑자기 많이 떨어졌다든지 이런 이제 사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7가지 이제 문제에 대해서 규명하는 게 이제 문제 사정이 되겠습니다. 자, 사정 내용 첫 번째, 이제 문제에 대해서 사정하는 것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사정의 내용 두 번째, 개인 사정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문제 사정도 이제 개인 사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는 두 번째 개인 사정은 개인에 대한, 클라이언트 개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사정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신체적인 거, 또 인지적인 거, 정서적인 거, 그 외에도 뭐 동기라든지 의지력, 판단력, 대인관계 능력,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등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가족 사정인데요. 뭐 개인의 문제 사정과 더불어서 개인에 대한 뭐 신체적인 거, 인지적인 거, 정서적인 걸 이제 더불어서 이제 가족 사정을 하게 됩니다. 가족 사정할 때 가족도 체계로 구성이 됐는데, 가족은 하위 체계가 부부 체계가 있고 또 부모 자녀 체계가 있고 형제 자매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위 체계들이 역동적으로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그런 걸 사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 또 부와 자녀 관계, 그다음에 모와 자녀 관계, 이런 것들 하위 체계를 이제 사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가족의 규칙, 세 번째 가정 내 이제 세력 관계, 역할 관계 등, 뭐 가족 구성원지 가족이라 해서 아주 민주적이고 그런 건 아니죠. 거기에도 이제 권력이 존재하고 파워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가족 내의 세력 관계를, 역할 관계를 파악하는 것, 또 가족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방식도 이제 사정의 중요한 항목에 포함이 됩니다. 또 가족이 가지고 있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땡땡이란 청소년이 클라이언트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족들의 장점이 무엇인가? 땡땡이가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중독이 돼 있다. 자, 이 중독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지원할 수 있는 강점과 장점은 무엇이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정하게 되는 거죠. 자, 개인 사정, 가족 사정이었습니다. 사정의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사회적 환경에 대한 사정인데요. 사회적 환경에 대한 사정이란 것은 사회적 지지망에 관한 사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회적 지지망이란 무엇인가 잠시 보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 청소년의 환경의 범위 안에 있으면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람들 또는 체계를 말합니다. 자, 중요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체계를 말하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체계는 학교라든지 교회, 뭐 청소년이 다니는 학원, 뭐 태권도 도장도 뭐 포함이 되겠죠. 뭐 청소년 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문화예술기관 등을 다 체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람들과 체계는 우리 청소년들이 위험에 처했거나 문제에 직면했을 때 도움이나 지지를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자, 사회적 지지망은 개인에게서 개인에게 클라이언트 청소년에게 정서적인 안정과 지지를 제공해주고 재정적인 지원과 자원에 대한 정보와 각종 지식 기술을 제공하게 됩니다. 자, 뭐 말은 좀 어렵게 돼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사회적인 지지망은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우리 청소년들한테 재정적인 도움과 또 뭐 정서적인 이제 지지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사회적 지지망이 적절하게 형성되어 있는 이제 강범위하고 적절하게 형성되어 있는 이제 클라이언트 청소년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그 영향이 좋고 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가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어, 그 사람에게 문제 청소년에게 또는 위기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람들 또는 체계에 대해서 사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정의 내용 중에 하나겠죠. 사정의 내용 마지막으로 강점 사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 강점이란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강점은 이제 권한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클라이언트에게 이제 임파워먼트 한다는 거, 권한을 부여하는 거, 잠재 능력 부여, 역량 강화, 성장 잠재력 등과 같은 용어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이든 지역사회든 가족이든 인간의 능력은 무궁무진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클라이언트 청소년과 클라이언트 주변 환경에서의 강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또 클라이언트 주변 환경에 대한 강점을 사정하는 게 사정 내용의 마지막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기청소년 지도 과정 접수 및 관계 형성에 관하여 말씀을 들었는데요. 청소년 지도자는 클라이언트가 기관에 왜 왔는지, 또 어떠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는지에 정확하게 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지도자와 클라이언트는 서로 합의를 통해서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제 모색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 클라이언트의 요구와 기관의 서비스 내용이 이 적합성이 고려해야 된다. 즉, 이 이야기는 청소년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요구를 기관에서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우리는 인테이크 과정, 초기 면접이라고도 합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학습문 내용. 초기 면접 및 접수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와 지도자는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인상이 매우 중요한데요. 첫인상은 클라이언트가 그 기관에서 느끼는 또 지도자한테 느끼는 그런 공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기관의 사정 등에 대해서 이제 느끼는 과정이죠. 자, 이런 첫인상이 통해 가지고 적절하고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고, 또한 면접 후에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문제를 어, 방문 기관에서 해결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 의뢰를 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접수 및 관계 형성 주요 활동으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청소년 클라이언트는 비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저항을 잘 다루어야 됩니다. 자, 클라이언트의 문제 확인 및 욕구와 기대를 확인하는 거고요. 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 또 서비스 수혜 여부를 이제 결정하는 것도 접수 및 관계 형성 단계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죠. 자, 서비스 수행 과정에 대한 안내 및 관련 서식을 작성하는 등 여기 제시된 6가지 활동이 접수 및 관계 형성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주요 활동들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로 자료 수집과 사정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자료 수집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 해결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모으는 일을 자료 수집이라고 합니다. 자, 자료 수집할 때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잠재적 역량도 자료 수집에 꼭 포함을 해야 됩니다. 자, 사정은 무엇입니까? 수집된 자료를 해석하고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문제를 규정하고 문제의 인과적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자, 수집된 자료를 잘 해석하는 게 이제 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자료 수집원 소스는 클라이언트의 진술, 비언어적 행동의 관찰, 상호작용의 직접적 관찰, 자, 클라이언트의 자기 모니터링, 부수적인 정보, 심리검사, 자, 클라이언트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얻은 청소년 지도자의 개인적 경험 등 자, 7가지로 자료 수집원을 학습했습니다. 자, 유기청소년 지도 과정에서 자료 수집과 사정 단계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사정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첫 번째 사정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초기 인테이크 과정에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사정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사정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자, 사정은 클라이언트와 청소년 지도자 양자가 참여하는 과정이라는 거. 자, 의사가 일반적으로 환자를 진단하고 일방적으로 치료하는 과정이라면은 사정은 청소년 지도자가 클라이언트 청소년과의 합의 과정을 거쳐서 사정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 사정은 클라이언트의 강점들을 확인한다. 문제점뿐만 아니라 강점들까지도 확인한다는 것. 자, 사정은 판단을 동반한다. 즉, 사정은 해석이 필요한 거죠. 적절하고 해석하고 또 그 해석에 따라 어떤 개입을 할 것인가, 어떤 기법을 적용할 것인가, 자, 계속적으로 이제 판단을 동반한다는 것, 사정의 특성이었습니다. 자, 사정의 내용을 보면요, 클라이언트 청소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사정하는 거죠. 자, 문제에 사정한다는 것은 문제를 규명하는 것인데요. 자, 7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대인 관계 과정에서의 갈등 문제, 사회적 관계상의 불만족, 역할 수행상의 어려움, 자, 의사 결정상의 문제, 부적합한 자원의 문제, 자, 심리 행동상의 문제, 스트레스적 사건에 대한 정서적 문제 등 문제를 규명하는 게 사정 내용의 이제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개인 사정인데요. 물론 이제 문제를 규명하는 것도 개인에 대한 사정이었지만은 이제 개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정을 하는 거, 신체적인 기능, 자, 인지적인 기능, 정서적인 기능 외에도 동기 수준이라든지 의지력, 판단력, 대인관계 능력,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등을 사정을 해야 됩니다. 또 가족 사정에 있어서는 가족의 하위 체계, 부부 체계라든지
부모 자녀 체계, 또 형제 자매 체계 같은 하위 체계에 대해서 사정을 해야 되고, 가족의 규칙, 가족 내의 세력 관계, 역할 관계, 가족 구성 간의 의사소통 방식,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강점에 대해서 이제 사정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사회적 환경에 대한 사정인데요.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사회적 지지망에 대한 사정이죠. 자, 클라이언트 환경 범위에 있으면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람들 또는 체계, 즉 학교라든지 교회, 학원, 청소년 기관 등 다양한 체계에 대해서 사정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자, 끝으로 사정 내용 가운데 강점 사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개인이 가지고 있던 또 지역사회 또 가족이든 주변에 있는 체계들에 가지고 있는 강점까지도 찾아서 사정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자, 위기청소년 지도 과정 가운데 사정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첫 번째 클라이언트 가족 사정, 두 번째 클라이언트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사정, 자, 세 번째 클라이언트 친구 관계 사정, 네 번째 클라이언트가 이용하고자 하는 기간 사정, 다섯 번째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강점 사정, 거리가 먼 내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위기청소년 지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좀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